정년퇴직. 그 두 글자가 최명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학교 행정처장이었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긴 합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넥타이를 맬 일은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9시가 되면 아내 우은이가 부엌에서 나와 토스트 2장과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사라집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은희는 약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동네 약국을 운영하다가 3년 전에 그만뒀죠. 그녀가 은퇴했을 때 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정작 자신이 퇴직하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없었죠. 침실도 따로 쓴 지 오래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감옥이었죠.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주는 늘 그렇듯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권한 하루 만보 걷기.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골목을 돌다가 낯선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상담 안내소라고 적혀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왜 이제야 눈에 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의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왜인지 긴장됐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나요? 명주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상담을 받으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얘기나 나누시죠. 지연의 사무실은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소와는 달랐죠. 벽에는 가면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심리학 서적 대신 연극과 공연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긴 정확히 뭘 하는 곳입니까? 지연이 커피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교수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명주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교수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네에서는 다 아는 일이죠. 대학교 행정처장까지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명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그냥 동네 노인이죠.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67년을 살아오신 분이 그저 동네 노인일까요? 그 후로 명주는 일주일에 2~3번씩 안내소를 찾았습니다. 지연과의 대화는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죠. 그녀는 명준의 과거를 존중했고 현재를 이해했으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었죠. 어느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특별 프로그램이요? 네. 일반 상담과는 다릅니다. 교수님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으셨던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단조로운 일상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명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지연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하셔야 해요. 이번 금요일 밤 11시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오실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모르는 곳으로 가라니. 하지만 명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부인께도요. 금요일 밤 10시 50분. 명주는 약속 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장지대의 낡은 창고 건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발걸음은 안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홀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카니발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가면들이었죠. 나이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지연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반쯤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있었죠. 오셨군요, 교수님. 여기 가면을 쓰세요. 금색 가면을 받아든 명주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은퇴자들의 비밀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과거의 직함도 체면도 나이도 의미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죠. 가면을 쓰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이랄까요? 아니면 일탈의 쾌감이랄까요? 무대 위에서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판사였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판사였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실수할까봐,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봐.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감의 박수였죠. 다음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여자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남자보다 2배는 독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저는 그저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비밀 후의 욕망들을. 어느새 명준도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처장을 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아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다시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명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이었죠. 모임은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각자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한 전직 은행장은 무대에서 록 음악에 맞춰 춤을 췄고 전직 교장은 욕설을 섞어가며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명주는 평생 억눌렀던 분노를 소리로 쏟아냈죠. 집에서의 명주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은희와의 관계가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죠.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니까요. 은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금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는 것,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가끔씩 짓는 알 수 없는 미소. 운명의 날은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은희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창고 건물까지 따라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쓴 채 절규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최명준이 아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다. 은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란 말인가? 지연이 은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이시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겨진 것을 드러낼 기회를 준 것뿐이죠. 모든 사람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 얼굴과 진짜 얼굴. 여기서는 그걸 인정해 줄 뿐입니다. 은희는 무대 위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집에서의 그는 시체나 다름없었는데. 선택하세요, 부인. 남편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어요. 은희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명주는 아내를 보고 얼어붙었죠. 가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은희야. 됐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40년이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건 단지 뭐요? 진짜 자신을 찾는 거라고요? 그럼 지난 40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명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돌아섰습니다. 선택하세요. 가면 뒤에 자유를 택할 건지 아니면 비록 무너져가도 현실의 삶을 택할 건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걸. 은희가 떠난 후 홀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주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주름진 67세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주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대화를 한 것이죠. 모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은희와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지연의 안내소는 몇 달 후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어떤 이는 영원히 가면 뒤에 숨어버렸죠. 명주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가면을 쓰고 절규하던 자신을. 그것이 진짜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이었을까? 답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삽니다. 남편이라는 가면, 아버지라는 가면, 직장인이라는 가면. 그리고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맨 얼굴을 마주해야 하죠.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일까요? 공허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노년이라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다시는 닫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최명준과 운이 그리고 수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더욱 따뜻한 관계와 감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